계약에서 제일 큰 약점은 아쉬운 거 들키는 거죠. 그리고 이번 일본 방문 프로젝트에서 바로 그 아쉬운 점을 들켜버립니다. 근데 또 최인턴이에요. 너 진짜 뭐 있지? 나름 일본의 사내 문화도 공부하고 선물도 사가서 같은 처지의 시미즈 막내 직원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요.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우리 쪽에 데드라인을 알려줘 버렸다는 거죠. 이제는 회장 아들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아니야? 물론 막내들의 실수야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. 경험이 없으니 배워가면서 성장을 하는 거고요. 근데 산인 M&A 팀과 일본 시미즈 사이의 차이는 매우 큰 것 같습니다. 준호는 아직까지 최인턴의 실수를 크게 혼낸 적이 없잖아요. 이해하지만 좀 조심해라 이런 잔소리조차도 안 했죠. 당장에 닥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어요. 근데 시미즈 막내의 히로세에 대한 처우는 좀 다르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너무 하대를 당하는 것 같아요. 리문진이 사고가 나서 못 온 것뿐인데 히로세가 사과를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건지 오죽하면 최인턴이 그만하라고 막잖아요. 몸을 뺀 습관적 사과인 거죠. 이미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문제도 수습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혼나서 잘못이 벗겨져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요. 자,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. 아쉬운 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양측 다 마찬가지. 근데 준호팀은 데드라인을 밝혔죠. 시미즈는 데드라인을 몰래 알아내서 그때까지 딴 생각 못하게 관광에 정신이 팔리게 만들다가 결국 자신들이 내민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 계획이었어요. 그 계약서는 산인에 분리할 건 자명하고요. 매뉴얼대로라면 40% 할인을 해줘야 하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추가 주문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30% 할인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 양측 다 원만하게 이길 것 같은데 시미즈 영업부장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. 아주 일본스러운 정중한 거절을 박죠.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요. 예고를 보면 준호는 윈드 대표가 보여줬던 설계도와 사진을 가져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마도 그 사진 속에 찍혔던 준호가 유심히 보던 어린아이는 지금의 공장장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. 기술 그리고 장인정신, 전문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공장장에게 어필하기엔 매우 좋은 포인트잖아요. 최초에 이 설계를 하셨던 아버지가 설계도까지 선물할 정도로 인정한 회사. 할인이고 뭐고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 개수 증량은 않겠다던 공장장의 마음은 이미 확보한 것 같고 문제는 영업부장이죠. 아까 장황하게 말했던 막내들의 실수에 대한 각 회사 선배들의 반응이 키가 될 것 같습니다. 시미즈 막내는 시키는 대로 한 거겠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매우 야비하잖아요. 관광 코스는 서로 대화를 못하게 할 장소들 뿐이었고 식사까지 코스 요리로 먹는 바람에 역시 대화가 불가했어요. 이렇게 이들의 정신을 쏙 빼놓고 진지하게 계약에 대해 검토해보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여유를 주지 않는 것. 이게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시미즈 막내는 함께 짠 작전 이후에 진지하게 회의를 해서 계약 조건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술집 가서 그냥 시덥잖은 수다만 떨었지. 이미 시미즈가 내밀 계약서는 정해져 있었죠. 시미즈 막내 히로세가 이걸 아는 순간 준호의 편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요. 이직을 할 건 아니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시미즈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 보이니 적당한 선에서 시미즈의 약점을 알려주지 않을까요? 영업부장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, 시미즈 내부 상황, 이런 걸 최인턴한테 슬쩍 건네서 타협할 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그냥 구박당하는 막내가 갑자기 준호네 팀을 도와줄 명분은 아직 없지만 결정적인 순간 호의를 받는다거나 또는 어떤 계기가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. 그러지 않고서야 너무 불쌍하게 그려놨어. 뭐라도 꼭 할 것처럼 말이죠. 회사에서 잘리지 않는 선에서 준호를 도와주는 키맨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인턴의 활약도 좀 있겠죠. 실수를 만회해야 하니까요.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. 협상의 기술인 아나여와 함께. 아나여 구독.